부모님은 말했다. 너는 내 모습으로 오빠의 결혼식을 망치면 안 돼. 그냥 집에 있어.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결혼식 연회비로 계획했던 2,050만 원의 송금을 취소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른다. 결혼식이 열릴 예정인 그 저택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잠시 멈추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감상에 앞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청취 되시길 바랍니다. 지수는 늘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가구처럼, 창밖에 익숙한 풍경처럼 그저 존재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오빠 준호는 마치 태양 같았다. 가족 모두가 그의 주위를 도는 별들처럼 그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잘생기고 매력있고 부모님 눈에는 언제나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의 사소한 성과조차도 큰 환호와 칭찬을 받았다. 반면 지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늘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도 그건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준호가 간신히 70점을 받아도 부모님은 그래도 잘했어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수는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그저 건조한 축하 한마디뿐이었다. 그마저도 곧바로 준호가 회사 볼링 대회에서 2등을 했다는 이야기로 바뀌었다. 지수는 묵묵히 일했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녀의 월급이 가정의 보탬이 되어도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닌 당연한 일이었다. 준호는 직장을 여러 번 옮기면서도 매번 부모님의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실패는 언제나 질투하는 사람들의 탓이었다. 지수는 준호를 질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도 인정받고 싶었고 자신의 말도 무게 있게 들리길 바랐다. 단지 존재로서의 자신을 바라봐 주길 원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가족에는 말없이 정해진 규칙이 있었다. 준호는 영웅이고 지수는 그의 성공을 조용히 뒷받침하는 그림자였다. 대학 졸업 후 지수는 작은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취직했다. 일은 단조롭고 그다지 흥미롭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준호처럼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즐기며 책임은 피하는 스타일과는 달랐다. 지수는 철저히 저축했다. 새 옷, 최신 기기, 바닷가 휴가까지 모든 사치를 포기하며 단 하나의 꿈을 위해 돈을 모았다. 그 꿈은 어린 시절 처음 보았던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서 시작되었다. 허물어져가는 고풍스러운 집, 기둥과 넓은 정원이 있는 그곳은 그녀에겐 동화 속 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언젠가 그 집을 복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세월이 흐르며 저택은 점점 더 낡아갔다. 하지만 지수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건축과 인테리어를 공부하며 복원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몇 해 전 그 저택이 매물로 나왔을 때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계약했고 소유권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다. 부모님은 이 터무니없는 계획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었고 준호는 비웃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지수는 계약 직후 가족의 오랜 지인인 이 부장님과 연락을 취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저택 관리자였고 오랫동안 지수의 꿈을 알고 있던 유일한 어른이었다. 그들은 함께 복원 계획을 세웠고 천천히 실현해 나갔다. 지수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고 퇴근 후와 주말마다 직접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저택이 빈 채로 있지 않도록 이 부장님은 웨딩이나 기업 행사 장소로 대여할 것을 제안했다. 지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대여 수익은 복원과 유지 비용으로 쓰였다. 그리하여 지수는 이중의 삶을 살았다. 낮에는 평범한 프로그래머로 사무실에서 존재감 없는 얼굴로 살고, 밤과 주말에는 아름다운 저택의 여주인으로서 살았다. 가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여전히 지수를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애 정도로만 생각했다. 지수는 그 오해를 굳이 풀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좋았다. 강해진 기분이었다. 독립적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올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준호와 그의 약혼자 민정은 결혼식 장소로 지수의 저택을 선택했다. 행사 대행사를 통해 예약한 그들은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지수는 이 사실을, 이 부장님이 가져온 문서를 검토하다 우연히 알게 되었다. 대행사 이름, 날짜, 신랑 신부의 이름 전부 일치했다. 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내색 없이 사인을 했다. 그녀는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 초대장이 도착했다. 흰색 봉투에 필기체로 적힌 이름, 속지에는 고급스러운 금박 인쇄가 되어 있었다. 지수는 비웃듯 웃었다. 형식적인 초대. 그들은 직접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다. 친오빠의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마치 사회 행사에 초대하듯 우편으로 초대장을 보낸 것이었다. 며칠 뒤 어머니 수진이 지수의 집에 찾아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살피는 듯했다. 지수가 차를 내오려 하자 그녀는 손을 저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소파 끝자락에 조심스레 앉으며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준호 결혼식 말이야. 우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말하는 가족이란 사실상 준호를 말하는 것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모든 게 완벽해야 하잖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라 말했다. 지수야, 그러니까 너도 알지. 지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이제 곧 진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게 우리 생각에는 네가 결혼식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어. 지수는 놀란 듯 눈썹을 올렸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다. 내가 오빠 결혼식에 가지 말라고? 왜? 어머니는 눈을 피하며 더듬었다. 그게 사진도 있고 하객들도 있고 너는 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좀 튀잖니. 오해하지 마. 민정이 그 아이가 초대를 다시 생각했어. 그 아이는 이미지에 굉장히 예민하단다. 그리고 너도 시끄러운 자리는 안 좋아하잖아.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안쓰러움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하나, 이 완벽한 결혼식이 흐트러질까 걱정하는 시선뿐이었다. 그러니까 지수는 천천히 말했다. 내 외모 때문에 결혼식을 망칠까봐 오지 말라는 거야.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뜻은 아니야. 단지 너도 조용한 걸 좋아하잖니. 사진은 우리가 보내줄게. 케이크도 나눠줄게. 너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거야.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숨겼다. 또다시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래, 엄마.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집에 있을게. 어머니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역시 우리 지수야. 항상 이해심이 많아서 고맙다. 그녀는 황급히 인사를 하고 나갔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믿으면서 지수는 홀로 남아 창밖에 을씨년스러운 가을 풍경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끓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치 불씨처럼 다짐을 태웠다. 이젠 됐어. 다시는 나를 무시하도록 놔두지 않겠어. 이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일은 여전히 반복적이고 지루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그것은 저택의 복원 비용을 마련해 주었다. 점심시간 지수는 은행에 들러 결혼식 경비로 계획했던 2,050만 원의 송금을 취소했다. 그 돈은 저택 대여료와 기타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었다. 준호와 민정은 언제나처럼 지수의 지원을 당연히 여겼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후 지수는 이 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네, 급히 만나 뵙고 싶어요. 1시간 뒤 이 부장님은 지수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지수는 어제 어머니와의 대화를 전했고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이 부장님, 저희 오빠와 민정씨 결혼식 계약 파기해 주세요. 이 부장님은 아무 말 없이 귀를 기울였다. 놀라움도 판단도 없었다. 그는 지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녀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사유는요, 짧게 물었다. 계약 조건 불이행입니다. 선불금을 정해진 기한에 입금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언제 해지하면 될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입니다. 하객들이 도착할 즈음에 알게 되도록요. 이 부장님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수님.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지수는 속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 날, 그날이 진실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 그녀는 모든 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님을 증명할 것이다. 결혼식 날 아침은 맑고 햇살이 따뜻했다. 마치 하늘도 무언가를 비웃는 듯했다.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의 조용한 마당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자신의 소박한 집과 저택의 화려한 외관을 떠올리며 웃음이 나왔다. 그 둘은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반면 저택 쪽에서는 축제 준비로 분주했다. 민정은 실크 가운을 입고 스타일리스트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바쁘게 뛰어다녔고 준호는 자만심 가득한 얼굴로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웃고 있었다. 수진과 태수, 부모는 예의 그들답게 부산을 떨며 움직였다. 행사가 시작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저택 주변에는 첫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우아한 모자와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성들, 그리고 풍선을 든 아이들. 모두가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다. 하지만 방에는 오케스트라도 웃는 주인도 없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 부장님의 단정하고 냉정한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오늘 예정되었던 결혼식 행사는 저택 소유주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 손님이 소리쳤다. 우린 분명 초대받았다고요.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장님은 차분하게 답했다. 행사 계약자는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에 소유주께서 계약을 해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준호가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이 부장님의 재킷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취소라니.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어? 이 부장님은 조용히 그의 손을 떼며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저택 소유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유주. 그게 누군데? 준호는 소리쳤다. 왜 나한테 아무도 말 안 했어? 그 순간 수진과 태수도 얼굴이 창백한 채 달려왔다. 혼란과 분노가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 있었다. 이 부장님,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수진이 외쳤다. 오늘은 우리 아들 결혼식이에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죄송합니다, 수진 여사님. 이 부장님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단지 소유주의 결정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주가 누군데요? 태수가 주먹을 쥔 채 한 걸음 다가섰다. 당장 만나야겠소. 이 부장님은 말없이 저택 입구 쪽을 가리켰다. 한 대의 자동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수였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준호, 수진, 태수. 그들은 지수를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바라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민정은 입꼬리를 빗둘게 틀며 코웃음을 쳤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지수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이듯 말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당황함도 없었다. 오직 단단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다. 여기 있는 이유?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다. 이 저택의 소유주가 바로 나니까. 정적이 흘렀다. 하객들마저 숨을 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 수진, 태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민정은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이 저택의 주인이라고? 그래, 맞아. 지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몇 년 전 내가 직접 이 저택을 샀고 그 이후 계속 복원 작업을 해왔어. 근데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수진이 소리쳤다. 너 평범한 프로그래머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아끼고 또 아꼈는지 당신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지수가 말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모은 돈이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왜 숨겼니? 태수가 멍하니 묻자 지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왜긴요. 말해봤자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당신들은 늘 나를 쓸모있는 아이 정도로만 봤잖아요. 준호가 뭔가 말을 하려 하자 지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아니 오빠, 변명하지 마.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당신은 늘 가족의 자랑이었지. 난 그늘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역할이었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다 질투 때문이지. 너 우리 결혼이 부러웠던 거잖아. 지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난 너희를 부러워한 적 없어. 그저 날 무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을 뿐이야. 너 이 일 후회하게 될 거야.
민정은 소리쳤다. 넌 결국 혼자 남을 거야. 지수는 고요히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단 나아. 그 말을 끝으로 지수는 차로 걸어갔다. 하객들은 마치 누군가에게 밀린 듯 그녀에게 길을 터주었다. 준호, 수진, 태수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민정은 울면서 드레스를 부여잡고 발을 구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지수가 차에 타려는 순간 이 부장님이 다가왔다. 잘하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본자리에 선 것 같군요. 지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이 부장님. 당신이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수는 시동을 걸고 저택을 떠났다. 백미러에는 떠나는 하객들과 당혹감에 빠진 가족들의 모습이 비쳤다. 결혼식은 취소되었다. 그리고 함께 무너진 건 준호와 민정, 수진과 태수가 오랫동안 쌓아온 지수는 그저 조용한 아이라는 환상이었다. 충격, 분노, 혼란. 그 감정들이 저택 마당을 뒤덮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하늘처럼 터지기 직전의 먹구름이 자욱했다. 하객들은 마치 겁에 질린 새떼처럼 속속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속삭이며 눈치를 보며 지수의 가족에게는 연민과 동시에 경멸 섞인 시선을 던졌다. 준호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 있었다. 그의 항상 자신만만하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정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반짝이던 신부였지만 지금은 눈물범벅에 머리까지 헝클어진 몰골이었다. 수진과 태수, 평소엔 당당하고 권위 있던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듯 꼭 붙어 있었다. 마치 갑자기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방향을 잃은 듯 멍하니 하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부장님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한켠에 서 있었다. 그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 지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란이 아닌 고요함이라는 것을. 자신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지수가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열매를 얻어야 할 시간이었다. 한편 지수는 다시 자신의 소박한 집으로 돌아왔다. 창가에 앉아 저녁 하늘이 물드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익숙지 않은 힘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묵직하면서도 단단한 진정한 자유였다. 그래, 그녀는 결혼식을 망쳤다. 그래, 가족을 굴욕 속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들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었던가?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지수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았던 적이 있었던가? 언제나 그녀는 그들의 삶을 위해 존재했던 도구였다. 부족함을 채우고 틈을 메우는 보조 인물일 뿐이었다. 지수는 기억했다. 오빠의 자잘한 성취 하나에도 부모님은 어깨가 으쓱했었다. 반면 그녀의 노력과 성과는 언제나 조용히 혹은 당연하게 지나쳐갔다. 준호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부모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지수는 늘 거기에 덧붙여지는 그리고 너는 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그늘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저택의 꿈, 그건 단지 건물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상징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소망,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지켜온 목적이었다. 그녀는 휴가도 새 옷도 친구들과의 여가도 포기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 순간을 바쳤다. 밤마다 도면을 펼쳐보며 그 오래된 집에 자신만의 색을 입혀갔다. 그것은 곧 그녀 자신의 재건이었다.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온 세월을 뒤엎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복원 작업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닌 해방의 도구가 되었다. 물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행동은 분노를 부를 것이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놓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따라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 자격이 있었다. 존중받고 인정받을 자격이. 그날 밤 저택이 어둠에 잠긴 그 시간, 지수의 집 앞에 한 대의 차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수진과 태수, 그녀의 부모였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하고 지쳐 있었다. 지수야, 우리 딸.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넌 우리 삶을 무너뜨렸어. 지수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깊은 피로함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당신들의 삶을 무너뜨렸다고요? 그녀는 낮고 차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한 번이라도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태수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지수는 조용히 물러섰다. 우린 항상 널 사랑했어, 지수야. 태수가 말했다. 그저 준호는 좀 특별했을 뿐이야. 특별.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애는 그냥 포장에 능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당신들은 항상 그 포장을 보고 감탄했죠. 그리고 나는 그 포장이 터지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덧대고 묻고 막았을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수진이 외쳤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잖니. 도움? 지수는 되물었다. 당신들이 나한테 뭔가를 도와준 적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 꿈이나 고민에 관심 가진 게 언제였죠? 당신들 눈에 나는 늘 편리한 존재였을 뿐이에요. 부모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너무 늦게, 너무 뼈저리게. 우리가 잘못했어, 지수야. 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요.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젠 더 이상 당신들에게 이용당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니, 지수야?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넌 항상 우릴 도와줬잖아. 이제 넌 우리한테 등을 돌리는 거니? 이제는 스스로 살아야죠.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난 더 이상 당신들의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그녀는 문을 닫았다. 그 문 너머에 부모가 남겨졌다. 무너진 얼굴로 완전히 새로운 현실 앞에 서 있는 그들. 지수는 알았다. 그들은 고통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도 그동안 수없이 고통받아 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드디어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했다. 그 이후로 지수의 삶은 급격히 변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저택 운영에 전념했다. 이 부장님과 함께 새로운 사업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며 저택을 본격적인 비즈니스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결혼식, 기업 행사, 가족 모임 등 저택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지수의 수입도 크게 늘어났다. 한때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만 쓰던 삶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진짜 주인이 되어 있었다. 한편 준호와 민정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 사과와 함께 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수는 단호했다. 그들과의 관계를 되돌릴 생각이 없었다.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전화, 문자, 방문.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지수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지수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한 번이라도 문을 열면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그녀를 이용하려 들 것이고 그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과 태수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수가 그들의 삶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깨달았다. 자신들이 잃은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토록 헌신적인 딸을,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었던 사람을 영원히 잃은 것이었다. 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해와 존중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겼다. 그들은 지수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이었다. 지수는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갔다. 저택은 단순한 수익 창출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자유의 상징이었고 존엄의 공간이었다.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 모든 인내와 희망이 스며든 장소였다. 저녁이면 노을이 저택 위로 천천히 내려앉을 때면 지수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리곤 했다. 가끔 가족을 생각했다. 이제는 그들에게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안타까움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지수의 진심을 알아보았다면, 그들이 조금만 더 그녀의 존재를 존중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선택했다. 자신의 존엄, 자유, 그리고 진짜 인생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지수는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룰로 재구성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았다.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인정했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강해졌고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 삶의 진짜 시작이었다. 의미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자유로 빛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